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첫 번째 우리 과목 조림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림학에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일반 살림 일반이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살림의 분리로 본다 하면은 교림하고 또 외림하고도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림도 이렇게 두 가지가 섞어져 있는 스타일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림 같은 경우는 살림 구성하에 있는 나무 종자로부터 시작된 거, 종자부터 시작돼 가지고 발전된 과정, 그래서 조림에 해당되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침엽 수종이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림 같은 경우는 우미나 이제 명아지 숲으로 형성될 경우가 주로 돼 있고 한렵 수종이라는 얘기죠. 예. 그 두 가지가 다 되어 있다 하면은 임지는 이제 중림에 이렇게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림하고 호현림으로 이제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는데, 순림은 그 수정이 한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를 얘기하고, 혼연림 같은 가지는 이제 그 두 가지 이상의 수정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때 살림이라고 부르는데, 나무가 이제 섞여 있는 그런 단목 그 혼임도 있고, 그 다음에 무더기로 섞여 있는 이제 군상혼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줄을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다고 해가지고 열상혼임도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님은 그 구성이 이제 한 가지 종자로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순님의 이제 그 형성 이유를 한번 보시자면은요. 대부분 보면 이제 기후 조건이 제일 그 식물 사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죠, 그죠? 예, 특히 이제 외부 우리 산림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단일 순림이 이제 만들어질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기후 조건이 극단적일 경우, 그것은 거의 보면 이제 추위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추운 지방에서 견디는 녀석들은 어떻게 한다? 예. 한꺼번에 기후에 의해서 다른 녀석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 친구들만 살게 된다, 이런 기후적 조건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지적 조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극단적일 경우, 그 다음에 건조하거나 토박한 경우에는 이제 소나무가 잘 서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습한 땅이면은 이제 가온비라든가 오리나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잘 자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순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기후 조건, 그 다음에 땅의 조건, 예,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불이 이제 난 후에는 이제 자작나무나 이제 사시나무들이 잘 자라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순림에서는 강한 그 음수종은 잘 살아남으나 순림을 형성하고 도토리처럼 이제 종자가 많은 수종도는 또 순림 형성에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그 많이 생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씨앗이 많이 되니까는 어린 묘목이 그만큼 많이 나오고, 그래서 순림 형성하는데 어떤 조건이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조조림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잣나무들이라든가 이렇게 식재를 했단 말이죠. 그 인조림일 때도 한 나무만 이렇게 식재되어서 자라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호림 같은 경우는 장점은 신근성 수종하고 청근성 수종이 한 번에 혼효되어 있을 때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기물질 분해가 빨라지는 것이죠, 그죠? 네, 낙엽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분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빨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 양분이 순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수관이나 공간적으로 이용 효과가 좀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뭐 한 나무만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것도, 살고 있는 것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혼연인 같은 경우도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있겠죠. 그 다음에 혼연인 같은 경우 기후 변화의 폭이 좁아질 때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좀 따뜻한 지역, 그러니까는 아주 추운 지역이 아닐 때 많이 그러한 서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각종 그 피해 인자가 한 저항성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림 같은 경우는 장점은 가장 유리한 것은 순종만으로 인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거기에 맞는 수종으로서
서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작업과 경영이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인목이나 벌채 비용이 시장성을 유리하고, 바라는 수종이 쉽게 인분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림의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수일 경우에는 염량 생산이 증가하여 사료로 이용하고 유리하고, 그 다음에 경관상 아름답다, 한 가지로 동일시돼서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동령님하고 이령님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수목의 나이죠, 그죠? 예. 동령님 같으면은 모든 나무의 나이가 이제 뭐 같다, 거의 비슷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임령 나이가 평균 임령의 20% 이내이며 동령, 그러니까 20% 이내라고 한다 하면은 동령님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령님 같은 경우는 2층 또는 단층 임으로, 두 개를 이제 이령님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령님 같은, 동령님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예. 자, 동령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으로 장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같은 나이, 같은 크기로 되어 있으니까 작업이나 축적 조사, 수확이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위 명적당 많은 목재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나무 우리가 수목을 기른다 하면은 수목이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하게 크게 돼 있기 때문에 단위 명령당 들어가는 숫자가 많고 생산량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 식재로는 이제 벌기가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간재 질이 우량하다는 얘기죠. 나무의 규격이 고르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벌이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동령님 같은 경우 장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령님 같은 경우는, 이령님은 이제 이렇게 두 층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층님이라든가 다층님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그 이층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서해안 쪽에 보면은 해송이라든가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층님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열대지방의 여러 계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령님의 경제적으로 장점에 보면은 소규모 면적에서 산림 경영이 이롭고, 그 다음에 윤벌기마다 가치 없는 개체를 제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장에 따르는 벌목의 탄력성이 있다. 탄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천연 갱신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해인자로 인해서 저항력이 좀 높은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책에 보시면 이제 그 뭐예요? 동령님하고 이령님의 그 우리 인관 이게 구분을 해서 차이를 보신다 하면은 옅고 수평적이고 동령님은, 그 다음에 이령님 같은 경우는 깊고 복잡하다는 얘기죠. 여러 계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풍해는 작업상 주의를 요구하고, 풍해는 거의 이제 이령님 같은 경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 바람, 낮은 바람 이렇게 뭐랄까 따로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니까 그런다고 보시면 되겠고, 소경목 같은 경우는 피합이 되고, 그 다음에 장차 유용인목이 된다. 그 다음에 지력 같은 경우는 이제 감퇴가 되지만은, 동령님은 감퇴가 되는 현상을 있지만은 이 이령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력 보호상에 아주 유리한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이 계층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의 정비 같은 경우는 불량수량을 정비가 쉽죠, 그죠? 동일 크기가 똑같이 되어 있다 하면 이 중에서 어떠한 녀석은 적게 난다 하면은 정리가 쉬운 방면에 이령님 같은 경우는 정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어떤 녀석을 해야 될지, 어떤 녀석을 제거해야 될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내해성성 같은 경우는
동일 수종인 경우에는 같은 병충해가 어떻게 해요? 계속 빨리 전이될 수 있는, 그렇죠? 전반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병충해 위험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령님은 이제 이 나무 저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병충해 그 오염도, 그러니까 전이 같은 경우는, 전반 같은 경우는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상 유기물은 일시에 다량으로 쌓여가지고 산불의 위험성이나 재료가 될 위험성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영님 같은 경우는 이런 점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림을 또 여기 그 차트에 들어가 있었군요. 예, 그 다음 시작하면은 이제 온시림하고 인공림을 이제 우리가 보신다고 하면은, 온시림은 처전림이라고도 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죠? 어떠한 그 방해 없이 뭐 그대로 지속되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말 그대로 오랜 동안 뭐 어떠한 해를 받지 없는 살림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연님은 사람 힘이 거의 크게 주지 않은 살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연님이라는 것은 인공님의 반대로 온실임과 천연님을 두 개를 합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님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공님은 그야말로 사람에 의해서 조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숲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경제림하고 보안림을 보시자하면은, 경제림은 제 산성에 따라서 이제 기업상으로 되는 살림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키워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키워가지고 경제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안님 같은 경우는 목재 생산보다는 있잖아요. 공익적인 기능을 위해서 법으로 지정된 살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산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하면은 이제 어떠한 토사나 이런 것이 산사태 나지 않게끔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환경보호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수자원 함량, 그 다음에 뭐 어류나 그 유치 이러한 것까지 해서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보안 임의로 지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림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벌목을 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한다고 그런다 하면, 보안님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침엽수하고 한엽수를 보시면 되겠는데, 침엽수는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산 구석에 있는 수종으로 침엽수일 때 살림, 그 다음에 한엽수일 때는 이제 숲을 구성하고 있는 한엽수 때의 그 살림으로 보시면 되겠죠. 뭐 침엽수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그러한 살림도 있고, 또는 참나무처럼 그러한 한엽수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살림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유지하고 사유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뭐 공유지도 뭐 국유지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구분하는데, 이제 뭐 이것은 나라나 지자체의 땅이고, 사유지는 이제 개인의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퍼센트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거의 70% 정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질하고 살림의 그 형성을 한번 보시자하면은, 이것은 이제 그 지질로 구분됐을 때는 지각이 처음 생성되어 가지고 이후부터 인류의 그 역사가 시작되기 전 1만 년 전까지 지질의 시대라는 그 캄프리아라든가 고생, 중생, 식생으로 구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성 캄프리아 시대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지죠. 38억 년 전부터 5억 6천 년 전까지의 지구 그 탄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정된 지구의 모습을 찾는 시기까지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예, 다음으로 보면 이제 고생 시대인데, 이제 5억 6천만 년 전부터 2억 3천만 년 전까지 이제 척수 그 동물들이 제외한 거의 다른 동물들은
이제 그 출현했었고 주로 이제 바다에서 생활하게 되죠. 그렇죠. 이 시기로 봐서는 이제 캄프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르도비스키 그다음에 살루니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시대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생 시대는 2억 3천만 전부터 시작해서 한 7천만 년 전까지 이때는 이제 파충류가 이제 번식을 하였고 그다음에 일부 포유류가 이제 생활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 쥐라기 공원이라는 그러한 그 형태의 공룡 영화 있죠. 이제 그 시대를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생 같은 경우는 이제 7천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포유류가 번식되었고 히말라야 산맥과 알렉산더 산맥을 형성되기 시작한 제 3기, 4기로 이제 이렇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산림 구조, 지질 구조로 본다 하면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산림의 형성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하등에는 이제 양치 식물 지금 우리 얘기하면 고사리 식물 같은 것이 이제 상륙해 가지고 제일 많이 이렇게 살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석송이라든가 속세류 그다음에 고사리 같은 양치 식물이 번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본대기의 그 양치 식물들은 이제 점차 이제 어디로 와요? 내륙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죠. 그죠? 퍼져나가면서 중기에 이르게 해서는 지구 최초의 숲을 이루게 되는데 그 숲이 오늘날까지 지금 현재 상태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탄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양치 식물들이 이제 거대한 숲을 형성하고 지구를 뒤덮이게 되는데 이때 식물들은 지름이 1m 정도 또는 높이가 30m 이상의 그러한 고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석탄기에 다시 숲은 울창한 산림이었지만은 어둡고 조용한 침묵이 숲이었다. 그래서 조산운동으로 땅이 묻혀 오늘의 인류에게는 하석 원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뭐 석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피트모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뭐예요? 기름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폐륜기 같은 경우는 세력을 형성하는 이제 지층으로부터 소철, 그 다음에 종려나무나 소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등이 거시 식물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숲을 이제 형성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 식물들이 이제 숲을 계속되다가 중생에 들어가지고는 백악기에 이르러서는 프로토너스 그렇죠. 버즘나무 같은 이제 속지식물 한렵수가 이제 나타나고 진정한 이제 모습의 숲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만 년 전에 이제 신생 3기에서는 인류의 조상인 오스트랄롭 피페테키뉴텍스가 이제 숲에서 나타나고 우리나라 산림은 17,000년 전부터 15,000년 전까지 이제 보면은 가문비라든가 전나무 속 이렇게 그다음에 잣나무 속 이게 어디냐면 이제 조금 추운 한냉기류였었죠. 그죠? 한냉기류에서 잘 자란 그러한 식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15,000년 전부터 2만 년 전까지는 이제 초본이나 고사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때는 이제 늦은 이제 빙하기 한냉 기후였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만년에서 그 다음에 6,700년 전까지 우리 굉장히 가까운 이제 이 시기까지는 중부 동해안 지방에 이제 참나무 속 그렇죠? 그 다음에 낙엽 한렵수가 전차 이렇게 증가돼 가지고 온난하고 습한 기후 조건을 이제 이렇게 발전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500년 전까지 보면은 이제 소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참나무, 서나무가 이제 번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4,500년 전부터 1,400년 전 그러니까는 아주 가까운 이 시기 때는 바로 참나무 속, 그 다음에 소나무, 서나무, 개암나무나 느릅나무 같은
그다음에 가래나무 속이 이제 한랭하고 수평 기운에서 많이 발전을 했었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어떻게 한다? 소나무나 참나무나 그리고 서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산림 조성을 본다고 하면 한 17,000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하는데, 처음에는 가뭄비, 잣나무 이러한 것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초본류 고사리로 갔고, 그 다음에 중부지방에 이제 참나무 속, 그 다음에 낙엽, 한렵수들이 발전하다가 그 다음에 솜나무, 참나무, 서나무 이러한 개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조림 총론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조림의 이제 기능에서 인분 구조 조절 같은 경우는 산림 내부 구조가 변화 종류의 수종에 조성되었고, 수령이나 변이, 그 다음에 인관층에 배치되었고, 수관 직경급의 분포 등으로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산림으로부터 생산되는 이익이 되도록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 조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돈이 되는 그러한 산림을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수종 구성 조절 같은 경우는 경제성하고 산림학적인 면에서 고려해 가지고 유익한 수종을 남기고 원하지 않는 수종은 제거하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식생 천이 과정에서 사람의 힘이 가해져 가지고 경영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입지 조건에 부합되는 그 유효 수정이나 유전자형으로 인공적으로 번식시킬 수 있었으면서, 그 다음에 때로는 외지로부터 수정을 도입하기도 했다는 얘기죠. 지금 뭐 이렇게 어떤 경제력으로 경제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분 밀도 조정 같은 경우는 수목의 그 점유 면적이 너무 넓으면은 임지 공간에 쓸모없는 수종들이 나타나서 이제 인분 경제성을 낮추고, 가하면은 수분 생리가 쇠약해지는 그러한 좋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성 과정 향상을 위해서는 조림에 불량한 숲 또는 항폐한 임지라든가 산화 적지 등을 인공적으로 조립을 실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산림에 대한 보유적 처리 같은 경우는 해충이나 그다음에 병이라든가 바람 등 그 누 여러 가지의 피해 요인으로부터 적절한 처리를 통해 가지고 수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윤벌기 조절 같은 경우는 조림 작업을 통해서 윤벌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환경 보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산림 생산의 지속성을 유지해 가지고 생산성을 결정적인 요인은 임지 인자의 그 보호라든가 치중해야 하고, 그러니까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수목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낫고, 그다음에 건전한 조림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토양의 그 보존이라든가 비배하게 하는데 중요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제 측면보다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또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림하고 이제 경제성을 보면은요, 조림 그 한번 표를 보시면서 보시자면, 조림 비용이 0이었을 때 전혀 투자 안 했을 경우에는 조림 비용이 아닌 고정 지출 비용 총 수입을 초과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단계에 해당되지만은, 조림 투자 A 지점에 A 단계까지 증가시키면은 총 지출의 총 수입에 교합되는 것에서 손익은 없는 상태까지 올라왔다가 B 단계에 접어든다 하면은 수입이 높여지겠죠. 그다음에 C 단계로 들었으면은 이제 다시 그 집약성이 되면은 더 이상은 수입이 없다는 그러한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 조림에서 고정 지출이 없어지는 상태에 있다가 어떤 그 저기 뭐 비용을 투자하게 하면 일정한 수입이 있을 수 있다가 그 다음에 C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수입은 감소돼 버리고 지출이 더 늘어난다는 그러한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갱신을 작업을 시작하면 새로운 임지에 들어서고 동시에 그곳에 미리 존재했던 성숙목이 이용 벌채되는 기간이라든가 즉 갱신 기간에 중에 이루어지는 작업을 우리는 갱신 작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 벌목해 가지고 새로 뭐 하는 것보다는 순목을 심어 가지고 어느 기간 내에 이제 어떤 분야의 것은 벌목을 하고 벌채를 하고 그 기간 내에 다른 식물들이 커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보호하는 거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육 작업이라는 것은 갱식이 끝난 후부터 다음 갱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 중에 실시되는 모든 조림 작업을 이 기간을 중간 갱신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기에 적용되는 각종 작업은 특히 이제 벌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육 그 작업 중에 이제 중간 벌채로서 강조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육 그 작업에 보면은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는 갱신 작업에서 임목이고 중간 간벌 기간 동안에는 임도가 이제 낮아졌다가 점차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 갱신까지 거치고 그다음에 중간 기간 임목 기간이 이렇게 이제 길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벌기 같은 경우는요, 산림 조성할 때 이용 그 벌채되는 갱신이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얘기하고, 즉 산림의 한 세대의 길이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윤벌기는 한 세대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윤벌기로 보신다 하면은 주어지는 동안의 작업 내용이 곧 산림 작업 종이지만은 숲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모양이라든가 형태학적으로 이용 등에 고려했을 때 갱신 기간 중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내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갱신 작업의 명칭은 산림 작업 종이라는 이름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무 발육 단계에 따른 구분으로 보신다고 하면 치수, 수고 1m 이상의 나무를 얘기를 하고, 유목 같은 경우는 수고 1m에 3m까지의 나무, 그 다음에 성목은 있잖아요. 성목은 이제 흉고 직경이 10에서 30cm 이상인 나무, 그 다음에 성숙목은 흉고 직경이 30에서 60 정도 되니까는 굉장히 두꺼운 형태까지 되죠. 그 다음에 가승목은 이제 흉고 직경이 60cm 이상 되는 그러한 나무를 표현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